안녕하세요. 해운대에서 꿈꾸는 원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현대시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현대시는 어떻게 작품을 분석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모의고사에서 현대시 푸는 스킬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현대라는 말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재도 계속 작가분들이 계속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작품이 무한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르는 시가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시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선생님은 딱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두 개를 토대로 주제를 긍정적이다, 이 시가 부정적이다로 판단을 해주면 문제를 풀 때, 언어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사 어구가 많고 꾸미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어나 문맥에 따른 그런 시들의 의미를 알 때 딱 정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개 중에서 긍정적인 거 아니면 부정적인 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번 가는 길 한번 김소월 씨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연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세요. 그것도 뿔마로 나누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시간과 장소가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정 부분이 나왔을 때는 직접적일 때 무게 표시를 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도 판단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가는 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은 가는이 길을 수식해 주잖아요. 길에 있는데 가는 도중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리고 2행, 2연, 3년, 4연까지 돼 있는 중에서 1년에 그립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운 거는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이별 상황이에요. 이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말을 할까 하니, 원래 하니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2행과 3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2행과 3행에 걸쳐서 단어가 쪼개졌어요. 그리고 또 그립다고 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라고 판단돼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점점점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점점점은 미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저 산, 장소가 나왔어요. 들에도 누가 있느냐? 까마귀가. 서산이라는 것은 서쪽 해가 지는 산을 얘기하죠.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진다는 것이 이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 되는 거죠. 빨리 가라는 재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이 부담되고 그럴 거라서 마이너스입니다. 앞 강물, 뒷 강물, 장소가 나왔죠. 흐르는 물은 뭐라고 하냐면 어서 따라오라고, 어서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디따려 라고 했습니다. 까마귀와 마찬가지로 강물도 뭐라고 하냐면 재촉합니다. 마이너스 상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별 상황이에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정서는 어때요?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또 미련을 갖는 마이너스입니다. 상황과 정서가 안 좋기 때문에 주제 자체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애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애상 이제 가수 그룹 중에 쿨이라고 해서 애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댄스곡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이게 긍정적인 단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힘든 점이 있는데 애상이라는 게 슬픔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마이너스죠. 상황, 정서, 주제 다 마이너스니까 예상도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행간 걸침이 아까 1년에서 나왔고요. 객관적 상관물인 까마귀와 강물을 통해서 재촉하고 다가오는 이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 뭘까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상황과 정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아래에 뭐가 있냐면 감정이입, 두 번째 대조, 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간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랑 대상이 같은 감정일 때 감정이입이라고 하고요. 대조일 때는 반대되는 경우, 유사한 경우, 또 같은 비슷한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4문제를 잠시 강의를 스탑하고 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푸셨어요? 1번부터 할게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심리 상태냐? 그립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마이너스적인 시였죠.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플러스가 아니거든요. 걱정스러움도 마이너스지만 이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립다 말을 했기 때문에 2번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1년을 몇 부분으로 끊어서 읽을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올라가 보면요. 그립다 한번 끊어주고요.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쪽 산에 해가 진다고 지저귀고 있는 애는 까치는 나온 적도 없어요. 까마귀였죠. 2번이고요. 4번에 앞강물, 뒷강물이 흘러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연달아 흐르딥다려 라는 것들은 강물이 흐르는 모양을 묘사한 거고 2번에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자에게 재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꽁꽁 작품 분석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해보시고 또 강의를 다시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1번부터 나갈게요. 1년의 3행 뭐뭐 하니, 말을 하니, 그리워를 두 개를 연결해서 쓰지 않고 다음 행으로 나누어서 내려서 씀으로써 행간걸침 맞죠? 그리고 그립다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화자의 미묘한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말을 할까 말까 나왔잖아요. 망설이는 거 나왔잖아요. 이 심리가 미묘한가 아닌가를 여기서 학생들이 미묘한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판단을 완전 반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묘한 심리, 이런 심리 하나도 없었나? 있을 때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아니다라고 할 수 없이 맞다고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언어 영역에서는 꾸미는 말들이 너무 많고 그 꾸미는 말들을 다 해석을 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약간 어중간하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대로 이런 게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순간 이것이 될 수 있다, 이제 미묘한 것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출제자 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단어가 조금 어중간한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그 미묘한 거 맞아? 이럴 때 되게 포인트를 놓치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미묘한 게 하나도 없었나? 라고 반대로 확 생각해버리면 미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묘한 심리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 이연에서 그냥 갈까 하며 망설이던 화자가 그래도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주어예요. 이거는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 드러낸 것이다. 동사가 호응되는지를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연에서부터 이렇게 까지 한 묶음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뭐다? 그래도 라고 말하는 것은 서운함과 원망이다. 여러분, 그래도 라는 거는 미련 아닌가요? 맞죠? 서운함은 없습니다. 원망도 없어요. 네. 그래서 O가 아니라 X. 3번에 이연의 말줄임표. 말줄임표는 시의 흐름상 그립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볼까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네, 괜찮죠?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화자의 미련, 아쉬움 드러나는 거 맞죠? 말줄임표는. 그래서 O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이 시의 3년에 등장하는 까마귀는 서산에서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에서 보이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가니까 어서 떠나자고 이별을 재촉하는데 오케이 맞죠? 까마귀들로 인해서 여유가 없고 급한 분위기 맞습니다.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도 까마귀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네, 재촉하는 상황 맞죠? 그래서 O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또 한번 스탑하고 풀어보시고 다시 강의를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자, 5번부터 할게요. 사연에 있어서 흐르는 물은 임에 대한 그리움 맞죠? 괴로워하는 맞거든요. 화자의 처지와 반대로. 자, 주어가 뭡니까? 흐르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이것이 화자의 처지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조되게 그림으로써 화자의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리고 있다. 네. 흐르는 물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반대로 맞죠? 여유 있게 가면서 이 화자의 그리움을 더 효과적으로 대조해서 드러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O고요.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말하는 것은 주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이는 앞가물 뒷가물처럼 무생물이니까 이것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된 것이다. 네,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라고 강물이 의인법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주어가 동사 의인법이다. 맞습니다. 7년에
사연의 마지막 연에 쓰인 흐릿다려는 주어져. 흐릿다려는 어떻게 판단한다? 원래라면 흐릿이다려 라고 써야 되는데 운율을 고려해서 말을 줄여 썼다는 점에서 말을 줄였잖아요. 그죠? 이 시에서 특별히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적 허용은 시에서 문법에는 어긋나도 이제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해도 맞다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줄임말을 썼기 때문에 시적 허용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8번. 까마귀하고 강물은 이별을 재촉하는 거 맞죠?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데 대상이라는 까마귀와 강물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9번은 화자의 내면 심리와 외부적 상황을 대비시켜서 화자의 내면 심리는 마이너스예요. 외부적 상황은 까마귀와 강물 둘 다 긍정적인 애들이라서 연달아 흐르집다려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이 계속 이렇게 뿌려쓰기 때문에 대비시킨 거 맞고, 선경 후정에서 먼저 선자에다가 경치를 먼저 얘기하고 정서를 뒤에 보냈다는 게 선경 후정인데 반대죠. 선정 그립다고 먼저 정서를 말했고요. 후경 경치는 뒤에 까마귀와 강물을 통해서 자연의 경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자, 10번에 1, 2연은 짧은 시행이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남겠네요. 그러면은 느리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느린 호흡으로 읽는다는 것 자체가 망설임과 미련을 나타내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3, 4연은 긴 시행이니까 이걸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짧은 호흡으로 빨리 읽음으로써 이별을 재촉하는 그런 호흡이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현대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딱 3개. 상황, 정서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주제를 도출하는 것까지, 이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또 2번 시를 나감으로써 이 방법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따라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적용을 해보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긍정적 시, 부정적 시, 플러스 마이너스 전법을 통해서 모르는 작품이 처음 나와도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